혹시 심장약 드시면서 자몽 주스나 바나나를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모르고 드시다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분들이 한 해에만 수천 명이 넘거든요. 안녕하세요. 심장내과 전문의로 3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김건우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일같이 심장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이 오시는데요. 놀랍게도 10명 중 7명이 약과 상극인 음식을 매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약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거나 반대로 너무 강해져서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분들 대부분이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며 드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심장약 드시는 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5가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심장약 효과를 2배로 높이면서 부작용은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5번째 음식은 90%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데다가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앞으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심장질환 환자 2만 명 이상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혈압, 부정맥, 심부전으로 심장약을 복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봤는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약은 열심히 드시지만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74세 박정숙 할머니께서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고혈압 약을 15년째 드시던 분이셨는데 갑자기 혈압이 200을 넘어가면서 어지럼증과 두통이 심해져 쓰러지신 거예요. 알고 보니 매일 아침 자몽 주스를 한 컵씩 드셨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박정숙 할머니는 건강 프로그램에서 자몽이 비타민C가 풍부하고 다이어트에도 좋다는 말을 듣고 한 달 전부터 매일 아침 착즙기로 직접 갈아서 드셨던 거예요. 건강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셨는데 오히려 응급실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거든요. 약을 열심히 드셔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대한심장학회 연구 자료에 따르면 심장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약 65%가 음식과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매년 수백 명이 응급실을 찾고 그중 일부는 생명이 위험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심장약과 특정 음식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실천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몸을 하나의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약이 들어오면 간이라는 공장에서 이 약을 처리하는데요. 그런데 특정 음식들이 들어오면 이 공장의 작업 속도를 완전히 바꿔버리거든요. 어떤 음식은 공장을 너무 빠르게 돌려서 약이 금방 사라지게 만들고 어떤 음식은 공장을 멈춰 세워서 약이 몸에 너무 많이 쌓이게 만듭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 있으시죠? 물이 적당히 나와야 하는데 누가 와서 꼭지를 확 틀어버리면 물이 콸콸 쏟아지잖아요. 반대로 꼭지를 거의 잠가버리면 물이 한 방울씩밖에 안 나오고요. 음식과 약의 상호작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경험 있으세요? 평소에는 괜찮았던 약을 먹었는데 갑자기 어지럽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 말이에요. 바로 이게 음식과 약이 싸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약은 몸속에서 아주 정교하게 작용하는 약이거든요. 혈압을 조절하거나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데 조금만 양이 달라져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대부분의 분들이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간단한 주의사항만 들으시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드시는 음식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약을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하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음식과 약의 조합이 잘못되었을 때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사실은 음식 때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연구에 따르면 심장약을 복용하는 환자 중 약 45%가
음식과의 상호작용으로 약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음식과 약의 상호작용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며칠 또는 몇 주에 걸쳐서 서서히 몸속에 약이 쌓이거나 빠져나가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심장약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각 음식마다 왜 위험한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대신 무엇을 먹으면 좋은지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자몽과 자몽 주스입니다. 대구에 사는 69세 김영숙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영숙 여사님은 고혈압으로 암로디핀이라는 약을 10년째 드시고 계셨어요.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뒷산을 30분씩 걷고 식단도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분이셨죠. 소금도 거의 안 드시고 채소 위주로 드시면서 혈압도 잘 관리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건강을 위해 자몽 주스를 매일 아침 한 컵씩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자몽이 비타민C도 많고 다이어트에도 좋다는 TV 프로그램을 보신 거예요. 마침 마트에서 자몽이 할인 행사를 해서 한 박스를 사오셔서 착즙기로 직접 갈아 드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걸을 때 비틀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화장실 가는 것도 벽을 잡고 가야 할 정도였어요. 남편분이 이상하다 싶어서 집에 있던 혈압계로 혈압을 재봤더니 평소 130이던 혈압이 85까지 뚝 떨어진 거예요. 깜짝 놀라서 바로 저희 병원 응급실로 오셨는데요. 혈압이 너무 낮아서 바로 입원 조치를 했습니다. 저혈압은 고혈압만큼이나 위험하거든요.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다른 문제는 없었고 자몽 주스를 끊고 나서 사흘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왜 자몽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자몽에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걸 완전히 막아버리거든요.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는데 누가 쓰레기통 입구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가 계속 쌓이잖아요. 약도 마찬가지예요. 몸 밖으로 안 나가고 계속 쌓이면서 약 효과가 3배에서 5배까지 강해집니다. 이게 바로 김영숙 여사님의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진 이유예요. 고혈압 약이 너무 강하게 작용해서 오히려 저혈압이 된 거죠. 더 무서운 건 자몽을 먹은 후 이 효과가 24시간에서 72시간까지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자몽을 먹었는데 저녁에 약을 먹어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이나 영향을 받는 거죠. 자몽뿐만 아니라 오렌지도 조심하셔야 해요. 오렌지는 자몽보다는 덜하지만 비슷한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쓴맛 나는 오렌지는 자몽만큼 위험합니다. 오렌지 마멀레이드 같은 잼에도 이 오렌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레몬 워터 대신 라임 워터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라임에도 같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레몬은 괜찮지만 자몽, 오렌지, 라임은 피하셔야 해요. 그럼 자몽을 드시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안 드시는 거예요. 하지만 꼭 드셔야 한다면 약 먹는 시간과 최소 6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고 아주 소량만 드세요. 그리고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 용량을 조절해 주실 수도 있거든요. 자몽과 상호작용하는 심장약으로는 암로디핀 외에도 여러 가지 혈압약들이 있고 콜레스테롤 약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약 드시는 분들은 자몽을 아예 피하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대신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을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바나나와 감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나나랑 감자가 왜 문제가 될까요? 바로 칼륨 때문입니다. 칼륨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칼륨은 우리 몸에서 심장이 뛰고 근육이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1
새 이철수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철수님은 신부전으로 이뇨제를 복용하고 계셨어요. 이뇨제는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해서 몸속 수분을 빼내고 심장 부담을 줄여주는 약인데요. 의사 선생님이 칼륨이 많은 음식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철수님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칼륨이 뭔지도 잘 모르셨고 어떤 음식에 칼륨이 많은지도 몰랐거든요. 이철수님은 평소 아침 식사로 바나나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소화도 잘 되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우유와 함께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건강을 위해 구운 감자를 자주 드셨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손발이 저리고 힘이 빠지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도 가쁜 느낌이 들어서 처음에는 신부전이 악화된 건가 걱정하셨죠. 밤에 자려고 누우면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 박동이 이상하게 느껴져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며칠을 그러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응급실에 오셨어요. 응급실에 오셔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2배나 높았어요. 이게 바로 고칼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거든요. 심하면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이철수님이 드시던 이뇨제 중에 특별한 약이 있었는데 이 약은 다른 이뇨제와 달리 칼륨을 몸에 붙잡아 두는 성질이 있거든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이 칼륨을 모으는 저금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약이 저금통 입구를 막아서 칼륨이 밖으로 안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나랑 감자로 칼륨을 계속 넣으니까 저금통이 터질 지경이 된 겁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50mg의 칼륨이 들어있고 중간 크기 감자 한 개에는 약 900mg이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바나나 2개랑 감자 하나만 먹어도 1800mg이나 되는데요. 여기에 다른 음식까지 합치면 하루 칼륨 섭취량이 3000mg을 훌쩍 넘게 되는 거예요. 일반인은 하루에 3500mg 정도 먹어도 괜찮지만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2000mg 이하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이철수님은 응급처치로 칼륨을 낮추는 약물을 투여받고 하루 입원하셨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바나나는 하루에 반 개 정도만 드시거나 아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자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소량 드세요. 칼륨이 많은 음식으로는 바나나, 감자 외에도 토마토, 시금치, 아보카도, 오렌지 주스, 키위가 있어요. 특히 말린 과일은 칼륨이 농축되어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건포도, 건살구, 말린 자두 같은 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떤 과일을 드시면 좋을까요? 사과, 배, 포도, 딸기, 수박 같은 칼륨 함량이 낮은 과일을 드세요. 사과 한 개에는 약 200mg 정도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채소는 물에 한번 데쳐서 칼륨을 빼고 드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칼륨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데치면 30%에서 50% 정도 줄일 수 있어요. 세 번째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녹색 채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녹색 채소가 몸에 좋은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와파린이라는 혈액 응고 방지제를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부산에 사는 76세 최순덕 할머니는 심방세동 때문에 와파린을 5년째 복용하고 계셨어요. 심방세동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병인데 이렇게 되면 심장 안에 피가 고여서 피떡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피떡이 뇌로 가면 뇌졸중이 되는 거죠. 와파린은 바로 이 피떡이 생기는 걸 막아서 뇌졸중을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약이거든요. 최순덕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시금치 된장국을 드시고 케일 주스도 마셨어요. 손자가 착즙기를 선물해줘서 매일 아침 케일과 사과를 갈아서 한 컵씩 드셨습니다. 브로콜리도 자주 드셨죠. TV에서 녹색 채소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암 예방에도 좋다는 말을 듣고 열심히 챙겨 드신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혈액 검사에서 수치가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이 수치는 혈액이 얼마나 잘 응고되는지 보는 건데 와파린을 드시면 이 수치가 2에서 3 정도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숫자가 높으면 피가 너무 묽어서 출혈 위험이 있고 낮으면 피가 너무 걸쭉해서 피떡이 생길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순덕 할머니는 1.3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약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피떡이 생길 위험이 높아진 거죠. 의사 선생님이 식단을 자세히 물어보시더니 바로 원인을 찾으셨습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는 비타민 K가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와파리는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이에요. 마치 국에 물을 부어서 싱겁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비타민 K는 반대로 국을 걸쭉하게 만듭니다. 간장이나 된장을 넣는 것처럼요. 둘이 정반대로 싸우는 거예요. 와파린이 피를 묽게 만들려고 하는데 비타민 K가 반대로 피를 걸쭉하게 만드니까 약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시금치 100g에는 약 500 마이크로그램의 비타민 K가 들어있고 케일에는 무려 8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와파린 드시는 분들은 하루 비타민 K 섭취량을 90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녹색 채소를 줄이라고 하시고 와파린 용량을 늘려주셨어요. 2주 후 다시 검사했을 때 수치가 2.5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녹색 채소를 아예 안 먹어야 하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일정하게 드시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양을 드시면 의사 선생님이 그에 맞춰서 약 용량을 조절해 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금치 된장국을 드시고 싶으시면 매일 한 그릇씩 드세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그에 맞춰서 와파린 용량을 조절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만 갑자기 시금치를 많이 드시면 수치가 뚝 떨어지면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K가 많은 음식으로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양배추, 상추, 파슬리, 청경채, 쑥갓, 깻잎이 있어요. 이런 음식들은 매일 일정한 양만 드세요. 어제는 많이 먹고 오늘은 안 먹고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건강 주스나 녹즙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셔야 합니다. 네 번째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인삼과 홍삼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인삼이나 홍삼을 드시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명절 때 선물로 받으시거나 건강식품으로 챙겨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원에 사는 73세 정민호 님은 부정맥 치료를 위해 디곡신이라는 약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디곡신은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걸 조절해주는 약인데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정민호 님은 이 약을 5년째 드시면서 증상도 잘 조절되고 계셨어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홍삼 진액을 한 포씩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명절 때 자식들이 선물로 사준 홍삼이 집에 여러 박스 있었거든요. 아까워서 매일 아침 공복에 한 포씩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구토 증상까지 나타났어요. 식욕도 떨어지고 배도 아프고 평소에 없던 증상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라고 했지만 정민호님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을 참으셨죠.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병원에 오셨어요. 병원에 오셔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약 농도가 정상보다 2배 이상 높았어요. 이게 바로 약 중독 증상이었거든요. 더 심해지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인삼에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약의 흡수를 증가시키고 배출을 늦춰서 몸에 약이 너무 많이 쌓이게 만듭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물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도꼭지로 물을 받는데 배수구가 막혀서 물이 안 빠지면 욕조에 물이 넘치잖아요. 인삼이 바로 배수구를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약이 몸에 들어오는데 밖으로 안 나가니까 계속 쌓이는 거죠. 게다가 인삼 자체가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드는 성질도 있어서 부정맥 환자분들에게는 더 위험해요. 정민호님은 바로 입원해서 홍삼을 끊고 약도 잠시 중단했습니다. 며칠 후 약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퇴원하실 수 있었어요. 퇴원하실 때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는 인삼이나 홍삼은 절대 드시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삼은 와파린 같은 피를 묽게 하는 약과도 상극입니다. 인삼이 피를 더 묽게 만들어서 출혈 위험을 높이거든요.
실제로 인삼을 드시던 분이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아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코피가 나면 30분 넘게 안 멈추거나 양치질만 해도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인삼을 아예 안 먹어야 하냐고요?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드셔야 한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아주 소량만 드세요. 하루에 한 포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포 정도로 줄이시는 거예요. 인삼 외에도 은행잎 추출물, 마늘 보충제, 오메가3, 고용량 영양제도 피를 묽게 하는 약과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지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수술 받으시기 전에는 이런 건강식품들을 최소 2주 전부터 끊으셔야 해요. 5번째,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술과 카페인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정확히 왜 위험한지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인천에 사는 67세 강태호님은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도 매일 저녁 소주 반 병씩 드셨어요. 평생 습관이었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친구들이랑 만나면 소주 한 병은 가볍게 드시고 집에서도 저녁 식사하면서 소주 반 병 정도는 늘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면서 두통과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뒷목이 뻣뻣하고 눈앞이 흐려지면서 정말 쓰러질 것 같았대요. 응급실에서 바로 혈압약을 투여하고 몇 시간 후에야 안정되셨습니다. 술은 처음에는 혈관을 넓혀서 혈압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풍선을 생각해 보세요. 풍선을 한번 불었다가 빼면 고무가 늘어나잖아요.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마시면 혈관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반복하면서 결국은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특히 고혈압 약과 함께 마시면 혈압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을 주거든요. 게다가 술은 약을 분해하는 간 기능을 떨어뜨려서 약 효과를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어떤 날은 약이 잘 듣고 어떤 날은 안 듣는 거죠. 그리고 술을 마시면 약을 깜빡하고 안 먹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술 드시고 잠들어 버리면 저녁 약을 안 먹게 되잖아요. 카페인도 마찬가지예요.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고 혈압을 올립니다. 특히 베타 차단제라는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카페인을 많이 드시면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베타 차단제는 심장을 천천히 뛰게 만드는 약인데 카페인은 반대로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드니까 둘이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럼 커피를 아예 못 마시냐고요. 하루에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정도는 드셔도 돼요. 하지만 2잔, 3잔 계속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음료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에너지 음료에는 카페인이 커피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거든요. 술은 완전히 끊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피를 묽게 하는 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술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술은 출혈 위험도 높이고 탈수도 일으키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심장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반대로 심장약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뭘까요? 첫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아침 식사로 오트밀에 사과나 블루베리를 넣어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면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화파린 드시는 분들은 과하지 않게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드세요. 생선도 피를 약간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거든요. 세 번째는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매일 한 컵 정도 드시면 좋아요. 냉동 베리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예요.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는 좋은 지방산이 풍부해서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세요. 단 칼로리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5번째는 물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약이 제대로 흡수되는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세요.
8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신부전이 심한 분들은 물 섭취량을 제한해야 하니까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절대로 의사 선생님과 상담 없이 약을 끊거나 줄이지 마세요. 음식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천연 성분이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자몽과 자몽 주스는 고혈압약 효과를 3배에서 5배까지 강하게 만들어서 저혈압이 올 수 있습니다. 오렌지와 라임도 조심하세요. 두 번째, 바나나와 감자는 칼륨이 많아서 이뇨제 드시는 분들은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어요. 토마토와 키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녹색 채소는 비타민 K가 많아서 와파린 드시는 분들은 매일 일정한 양만 드시고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인삼과 홍삼은 심장약과 상극이니까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은행잎 추출물도 마찬가지예요. 다섯 번째, 술과 카페인은 혈압과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어서 위험합니다. 술은 끊으시고 커피는 하루 한 잔만 드세요. 여러분, 심장약은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약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식단을 관리해 보세요. 메모해 두시거나 가족분들과도 꼭 공유하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께 여쭤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음식만 피해도 약값을 한 달에 3만 원씩 아끼실 수 있습니다. 1년이면 36만 원이에요. 약 효과가 좋아지니까 병원도 덜 가게 되고 검사도 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심장 돌연사로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전조 증상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사실을요. 작년 한 해에만 3만 명이 넘는 분들이 심장 돌연사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루에 80명이 넘는 숫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분들 중 70%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몸에서 신호를 보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던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심장 돌연사 전조 증상 7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왼쪽 어깨가 아프면 위험한 걸까요? 아니면 오른쪽 어깨가 아프면 위험한 걸까요? 식은땀이 나는 건 괜찮을까요? 아니면 당장 구급차를 불러야 할까요? 체한 것처럼 명치가 답답한데 이게 정말 체한 걸까요? 아니면 심장 돌연사의 신호일까요? 특히 7번째 증상은 100명 중 95명이 그냥 넘기는 증상인데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30분 안에 병원에 가지 않으면 생명이 정말 위험해요. 제 환자분 중에 68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 증상을 느끼고도 그냥 참으셨다가 결국 심장이 멈췄어요. 다행히 옆에 가족분이 계셔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아나셨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7가지 증상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약 드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해요. 언제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미리 알고 있으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 이건 정말 생명과 직결된 내용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심장 돌연사 전조 증상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특히 심장약 드시는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 꼭 보여드리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